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떨까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었다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대하는 그 사람, 항상 함께하는 그 사람이 이미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피해야 할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5가지 특징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잘못된 사람에게 허비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친구와 매일 연락하며 의지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친구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은 우연히 다른 사람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공유가 아니라 조롱과 비난의 말투로 마치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말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에서는 자신을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을 이용합니다. 그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는 다정하지만 여러분이 행복할 때는 차갑게 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진지하게 들어주지만 여러분의 성공이나 기쁨을 이야기하면 어색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 이들은 여러분이 불행할 때 자신이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불행을 이용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사람인가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당연함을 넘어 아예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한 친구의 부탁을 받고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갚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남성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였고 그동안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아온 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말을 꺼냈지만 친구는 바쁘다거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성은 결국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돈을 빌려준 거지.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도움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필요할 때는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도움을 받고 나면 감사하는 마음은커녕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이들은 받은 것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됩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언젠가 자신도 보답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과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위험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주었을 때 정말 고마워. 나도 너한테 언젠가 꼭 보답할게. 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 정도는 해줄 수도 있잖아. 네가 좋은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어느 쪽이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점을 털어놓은 적이 있나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혹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라서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힘든 일이 많았고 가끔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곁에서 들어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 동료는 따뜻한 말을 건네며 여성의 힘든 감정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연애 이야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동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성이 의견을 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지난번에 말했잖아. 돈 때문에 힘들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다른 동료들 앞에서. 그거 알지? 이 친구 요즘 정신적으로 좀 힘들대. 라며 가벼운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여성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위로하기 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이해심 많아 보이지만 자신이 유리해질 기회가 오면 그 정보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듣고 가만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그 순간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 여러분의 약점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조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위험한 사람은 여러분이 한 말들을 언제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나요?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을 보호해 줄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데 막상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분이 묘하게 나빠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상대방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낮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주변에서 현명하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예의도 갖추었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항상 뭔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나는 좀 다르게 보는데 사실 그건 조금 감정적인 판단 같아.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고민해봤어?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겉으로 보기엔 조언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보면 항상 상대방이 미숙하거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도 그의 말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의 말투가 부드럽고 논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이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자신의 판단이 틀린 것처럼 느껴지고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결코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상대방의 입지를 조금씩 깎아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가족 내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드럽고 합리적인 태도로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대화한 후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 대화 속에 여러분을 낮추는 요소가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어떤 말이 여러분을 스스로 작아지게 만들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신중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빚진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 친절이 부담스럽고 심지어 불편했던 경험 말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호의를 받으면 감사를 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보답하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조종하려 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유독 친절한 상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상사는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번 회의 자료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내가 점심 사줄게. 퇴근 늦었잖아. 집에 가는 길인데 태워다 줄까? 그녀는 상사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배려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상사가 그녀에게 업무 시간 외에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 많이 도와줬잖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녀가 난처한 표정을 짓자 상사는 실망한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너한테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 그녀는 결국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늦은 시간까지 상사의 일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흔히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처럼 보이지만 그 친절은 결국 여러분을 올가매는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볼 줄 몰랐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부담을 느끼고 마치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호의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상대가 부담을 느끼게 만들면서까지 친절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선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그 사람의 의도를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항상 기분이 나빠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사소한 농담처럼 들리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남는 대화들 말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이고 기분이 가라앉는 경험, 혹시 여러분도 해본 적이 있나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지만 유독 한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친구는 대화를 나누면서 늘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거 새로 샀어? 너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생각해? 좀 더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이 말들은 비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농담처럼 건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와 대화를 나누고 난 후면 기분이 가라앉고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남성은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예민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고 합리화했습니다. 그 친구는 직접적인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비난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정이 쌓여갔습니다.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치 자신의 부족한 점을 다시 확인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깎이는 기분이었고 무엇을 해도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은 다른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의견을 편하게 말할 수 있었고 어떤 말을 해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 앞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말해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조금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자신의 행동이 허술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포장합니다. 농담인데 왜 그래? 그냥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이런 말을 덧붙이며 상대가 상처받을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문제는 말을 들은 사람이 예민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감을 잃고 점점 주눅들게 됩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이 틀렸다는 기분이 듭니다. 무엇을 말해도 어딘가 부족해 보일 것 같아 스스로 입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대화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작게 만들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감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상대가 던진 말 한마디에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자존감이 흔들린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편안한지 아니면 위축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만 작아지게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작아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계속해서 불안과 피로를 느낀 적이 있나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하기보다 어딘가 모르게 긴장되고 조심스러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히 나쁜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분명 그 사람은 내게 의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계는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항상 신경을 써야 하고 언제든 무언가를 들어주어야 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질 틈이 없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 점점 거리를 두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친구는 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너밖에 말할 사람이 없어. 어제 진짜 힘든 일 있었는데 너한테라도 말해야 살 것 같아. 이런 얘기할 사람 너밖에 없는데 너 바쁘면 그냥 말해. 나 혼자 해결할게. 그녀는 처음엔 친구를 돕고 싶었습니다.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친구의 문제는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고민이었습니다. 일에서 있었던 불만, 사소한 갈등, 우울한 기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고민은 항상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해결되지 않은 채 같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고 언제나 본인이 가장 힘든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여성이 바쁘다고 하면 괜찮아, 난 네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하며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요즘 나도 힘들어 라고 말하면 그 친구는 잠깐 듣는 척하다가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일방적이라는 것을. 자신은 언제나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어야 했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돕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대화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휴대폰에 그 친구의 이름이 뜨면 한숨부터 나왔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의 문제는 끝이 없으며 타인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며 상대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도움을 거절하면 서운함을 내비치거나 미묘한 죄책감을 주는 말을 던집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한 사람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끝없는 공감과 위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여러분의 정신적 여유는 사라지고 결국 스스로를 돌볼 힘조차 없어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만이 끊임없이 기대고 다른 한쪽이 계속 감당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건강할 때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유형의 사람들, 즉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 피해자로만 남으려는 사람, 언제나 경쟁하려는 사람, 말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람, 끝없는 감정적 부담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있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점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가 정말로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는 관계라면 그것은 지속할 이유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를 감당하는 데 쓰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